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핵심 기초이론반 제20강 추세와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스권 매매와 돌파 매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필기 노트는 페이지 28페이지부터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뒤에 강의에 들어갔을 때 위에 강의 숫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미리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촬영해 놓고 보니까 그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서 잘라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강의 숫자가 뒤에 본문에서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정한 가격 상단에서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이렇게 일정한 가격에서 맞고 떨어지는 이런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은 일정한 저점에서 계속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해요. 이 박스권이 뭐냐, 좀 용어를 설명드리자면요,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종이 박스처럼 하나의 박스가 나오죠. 이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이런 박스 모양 안에서 갇혀서 움직인다 해가지고요, 이 박스 안에서 주가가 일정 저점하고 고점이 이 박스 안에서 갇혀서 움직인다 해가지고요, 우리는 이거를 박스권이라고 불러요. 이 박스권은 고점과 저점이 일정한 가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을 지금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안에 주가가 갇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는 항상 매수를 하고, 가장 쉬운 매매 방법이에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하는 방법이 일정한 패턴에서 가장 안정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은 매수 포인트고요, 박스권 상단은 항상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박스권이 뚫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하단에서 샀을 때 이 상단에서 매도해서 챙기면은 너무 쉽죠. 주식이란 게 그렇게 쉬울 수는 없어요. 쉬우면 좋은데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항상 이 주단기 놈이 항상 이 매물대에서는 팔아서 수익을 챙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를 돌파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돌파할 때 그 공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얘가 이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래량이에요. 돌파를 항상 어떠한 저항을 돌파할 때 이 거래량이 이렇게 이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이 정도였으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이전 거래량보다 발생을 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매수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여기 하단에서 못 잡았을 때 이 상단 맞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얘가 뚫고 올라가요. 얘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추격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개인들이. 근데 그거를 해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저의 기준은 이 추격 매수를 할 때 밑에 거래량이에요.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줘야지 여기서 돌파되는 걸 보면서 아, 저항을 소화를 했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 거래량이 이렇게 없이 그냥 똑같은 이런 거래량에서 올라가는 거는요, 올라갔다 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거의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은
얘가 이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음번에 올라도 아무리 많이 올라올 가능성을 쳐도 여긴데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저는 이 거래량이 실렸을 때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이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돌파는 추격 매수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돌파할 때도 항상 이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 개념 꼭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는, 그 경우는 또 매수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하단, 이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여기는 상단은 매도, 그리고 이 돌파할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돌파한다는 개념은 일반 개인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좀 머릿속에 암기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파 매매인데요. 우리가 방금 박스권 매매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매매를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돌파할 때는 항상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 있잖아요. 이 거래량이 중요해요. 근데 이 돌파 매매가 다 비슷한데,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여기가 고가예요. 지금 신고가예요. 여기에서 보통 꼭지라고 해서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꼭지라고 사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어요. 이 고가에서. 그럼 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높아. 그래야 망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기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사야 돼요. 신고가. 그때 우리가 쓰는 매매 기법을 신고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거래가 죽고 눌릴 때, 우리가 항상 앞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눌릴 때 이 저항이, 여기가 저항이었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저항이 뚫는 순간 이게 뭘로 변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배웠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을 때 지지가 된다. 이 저항을 뚫을 때 뭐가 중요하다? 이 거래량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한 번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주식이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 저항이었던 부분이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항상 보자. 얘가 돌파를 했어, 거래 터졌어, 오케이, 추격 매수.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 눌릴 때 거래가 죽고 여기 이전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는지 확인하고 여기서 매수 고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랑 내용이 똑같죠. 신고가 매매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을 계속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그러면 우리가 저점이었는지 고점에서도 대입할 수 있는지, 가격이 이렇게 저점이었을 때 돌파를 하냐, 적용을 하냐, 이런 박스권 매매일 때 적용을 하냐, 아니면은 이 쌍바닥, 쌍봉일 때 적용을 하냐, 이 쓰리봉일 때, 3천장일 때 적용을 하냐, 아니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최고가에 있을 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적용을 하냐, 그거의 문제지. 이런 기본적인 원리,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죽으면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전 저항대를 다시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그냥 매수 포인트라고, 이게 신고가 매매가 아니어도 항상 매수 포인트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배운 내용이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전 최고가를 강한 거래량으로 함께 돌파를 하고요. 정고점 돌파 후에 가격 지지, 이 정고점 매물대가 저항했다가 제가 지지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 지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매물을 소화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가격을 지지를 하고요. 이렇게 계속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는 여기가 급소라고 하죠. 이때는 추격 매수 해도 손실 날 확률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더 높겠죠. 다음에는 그 원형 바닥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는 저는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폭이 이렇게 원형을 쭉 그리면서 이렇게 그림이 지금 여기까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보시면요. 이렇게 약간 원형처럼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런 주가는 이렇게 빨간 선 따라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쭉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서 상승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조정 한번 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형 차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보통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또는 급락할 때는 또 이렇게 떨어지고. 근데 이 원형 차트는 이 조정의 기간이 길어요. 시간이 보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좀 걸린 시간이. 이 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지금 둥글스러운 천천히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렇게 빠지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요. 이 오랜 시간 동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빠졌죠. 가격. 여기 보면 이렇게 가격이 빠졌죠. 이 기간 동안. 근데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여기 기간 동안은 또 여기에는 또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이 두 개를 합한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원형 바닥을 되게 안정적인 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2바닥하고 3바닥을 배웠잖아요. 이 2바닥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다고 표현을 했고, 이 3바닥은 제가 아스팔트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단단하다. 근데 이 3바닥보다 더 단단한 게 이 원형 바닥이에요. 원형 바닥. 그 이유는 이 가격의 조정 폭도 상당히 크고, 이 조정의 시간도 옆으로 긴 시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원형 바닥이 이 3바닥보다 더 좋은 바닥이라고 해요. 대신에 하나의 단점은 이 2바닥이나 3바닥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그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폭은 적지만요. 얘는 꾸준히 큰 수익을 주는 차트예요. 이렇게 내려온 것만큼 그대로 돌려 올리니까요. 한 번에 수익이 팍 나진 않지만은 이 시간을 주면요. 얘는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트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가격하고 시간 조정을 받은 차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왜 거북이 차트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그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씌워 놓으면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거북이 차트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제가 굳이 실전할 때 원형 바닥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요. 거북이 등껍질 이러면은 이 원형 바닥인지 기억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